영화는 자는 건가? 자, 오늘은 10월 22일이죠. 경우의 수 단원입니다. 오늘 경우의 수 하고 내일 순열하고 다음 주에 조합하고 나면은 진도 끝나고요. 또 기말고사 대비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학기는 좀 그래. 특히나 새 광고는 시험을 너무 일찍 봐가지고 이제 애들 기말고사 이제 끝났거든. 중앙여고 청고까지. 지금부터 너네 한 5주 있으면 시험이지. 그치? 12월 5일인가에 시작이잖아. 시험 끝나면 잠을 좀 잘게요. 꼭 한마디를 해요. 12월 5일에 시작하는 학교. 흥덕, 세고. 언제 시작하는지 몰라 아직? 또한 20며칠. 20 며칠이라고 아닐걸? 아니. 맞아? 있구나. 요번엔 다 5일하고 12일 그때 이제 하고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20 며칠 해봐? 그러니까 12일 그 다음 주에? 야, 있었구나. 다행히 1, 2주 안에 끝나는구나 했더니 충북여고는 12일, 동명은 12일. 그러니까 5일 아니면 12일에 다 보던데. 승민아, 그래도 저번 중간고사보단 낫다. 중간고사 때 얘네하고 마지막 애들 사이가 4주야. 어마어마했어. 자, 경우의 수 단원이 있고, 경우의 수 단원에는 경우의 수가 있고요. 순열이 있고, 조합이 있는 거죠. 순열은 NPR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NCR 이렇게 하는 거잖아. 얘는 이제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들이 주어졌을 때 걔네들을 곱할 거냐, 더할 거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언제 곱하는 게 언제 곱해야 되는 거고, 언제 더해야 되는 건지. 마스크를 해. 언제 곱해야 되는 건지, 언제 더해야 되는 건지 이걸 잘 판단해야 되는 건데, 언제 더하는 거냐,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것들, 발생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더하는 거예요. 경우를 나눈 것들, 이런 건 더하는 겁니다. 따라하면 저 중국집 가서 면이 3종류 있고 밥이 5종류 있으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했을 때 이거 둘이 곱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어떻게 하는 거야? 첫 번째, 면을 먹는다면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두 번째, 밥을 먹는다면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 이건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거니까 3 더하기 5 해서 8 되는 거고. 마플 시너지 챙겨왔어? 어? 저기 복사기 가가지고 거기 프린트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와. 이거는 3 더하기 5 해가지고 8이 만들어진다. 그치? 근데 고배 법칙은 뭐냐면 파스타집을 가가지고 파스타 종류가 3가지가 있어. 근데 파스타 먹고 나면 후식을 서비스로 준대요. 후식이 디저트가 5가지가 있대요. 콜라, 사이다, 커피, 녹차, 아이스크림 이렇게 5가지가 있답니다. 그럼 우리가 메뉴판에다가 쓸 수 있는 스타일은 몇 가지가 있는 겁니까? 3 곱하기 5가 되겠죠? 그죠? 뭐 토마토 파스타, 크림 파스타, 오일 파스타 3가지 중에서 하나 고르고, 그거에 따른 후식도 하나 고르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토마토 파스타에다가 후식 5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이런 과정이 들어가는 거는 뭐다?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것들, 동시에 발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곱해가지고 15가 나오는 거다. 그거밖에 안 나왔어? 종이가 없다고 나오나 보다. 그지? 잠깐만 얘들아. 그러니까 언제 더하는 건지 언제 곱하는 건지를 잘 판단해주면 요번 단원은 일단 많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많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내일로 넘어가면 순열이랑 조합 얘네들이 나오는데, 얘들은 이제 그 뽑는 순서를 신경을 써야 되는 경우의 수인지 뽑는 순서가 상관이 없는 경우의 수인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죠. 아까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가 겁나 싫었다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그때 이제 다들 배웠던 게, 너네가 다 배웠던 게 뭐냐면 5명인데 그 중에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랑 5명인데 그 중에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다른 거잖아요. 반장, 부반장을 뽑는 건 A 뽑고 B 뽑으면 A가 반장, B가 부반장. B 뽑고 A 뽑으면 B가 반장, A가 부반장인 건데, 대표 2명 뽑으면 A, B 뽑든 B, A 뽑든 둘 다 대표인 거니까 이게 대표, 이게 반장, 부반장인 거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말고사 범위에 마지막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해야 되는 건 경우의 수인데, 사실 이 3가지 중에서 누가 제일 하기 싫으냐면 얘입니다. 그닥 수학적이지가 않아요. 다 세야 되고 노가다를 좀 해야 되고 경우를 막 나눠가지고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제일 많이 묻는 게 얘인 거야. 나도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근데 뒤로 갈수록 조금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따져가지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뭐 하나 팁을 주자면 노가다를 해도 좀 규칙적으로 하란 말이야. 기껏 노가다 해놓고 몇 개 빼먹어가지고 틀리지 말고 뭐 저 작은 거에서 큰 거로 점점점 커져가게 하든지 막 저 1부터 5까지 써봐라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1, 2, 3, 4, 5 쓰면 되는데 3 쓰고 1 쓰고 5 쓰고 4 쓰고 3 쓰고 이러지 말란 얘기야. 규칙적으로 좀 쓰란 얘기지. 그러면은 좀 이제 안 빼먹게 되니까. 알았죠? 그때 이제 팁은 있으니까. 자, 일단 그러면 유형 첫 번째 건 볼 수 있겠네. 자, 첫 번째 유형 합의 법칙부터. 아이고, 또 시작하셨네. 자, 유형 첫 번째 합의 법칙입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 얘들아, 주사위 지금 하나 던지고 10년 있다 또 하나 던져요. 경우에서 몇 가지입니까 했는데 이거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더하는 사람 없는 거야. 더하면 안 되는 거야, 그지? 지금 하나 던지고 10년 있다, 100년 있다 하나 던져도 곱해가지고 36까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솔밭중이었나? 어디 선생님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 야, 지금 하나 던지고 내일 모레 하나 던지면 동시에 발생하는 거 아니니까 경우에서는 12가지 이런 선생님이 있었어. 큰일 날 소리예요. 그죠? 지금 경우에서 지금 1 나왔고 내일 모레 1, 2, 3, 4, 5를 다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 2 나오고 내일 모레 1, 2, 3, 4를 다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벌써 12가지야. 그러면 이제 3 나오는 건 경우의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런 건 동시에 가능한 거지? 동시에 가능한 건 곱하는 거예요. 자, 948번 좀 보면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5 또는 4 또는 5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합의 법칙에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이렇게 냅니다. 합의 법칙에서 자 1에서부터 100까지가 있는데 4 또는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의 개수, 즉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4의 배수 몇 개? 25개. 5의 배수? 20개. 동시에 발생할 4의 배수하고 5의 배수가 뭐 같이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 그지? 더해주는데 얘랑 얘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해야 돼? 한번 빼줘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돼? 20의 배수잖아, 그지? 몇 개? 5개. 해서 얼마? 40. 요거를 꼭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한 개 더 해볼게요. 여기 관련된 거. 주사위를 2개를 던질 거야. 그랬을 때 합이 8 또는 차가 2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합이 8 나오는 거 2,6 좀 하면 이거 다 안 써. 2,6부터 쭉쭉쭉 해서 어디까지? 6,2까지 가겠지. 2, 3, 4, 5, 6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지? 그냥 쓰자, 이거는. 3,5랑 5,3은 다른 거 알죠? 2,6이랑 6,2는 다른 거예요. 근데 4,4는 그냥 4,4는 거야. 4,4 쓰고 옆에서 또 4,4 쓸 필요 없어. 합이 8이 되는 건 이렇게 5가지가 나옵니다. 차가 2인 거는요. 1,3, 3,5, 4,6, 그리고 이거 거꾸로 한 3,1, 4,2, 5,3, 6,4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게 몇 가지야? 8가지거든. 그래, 답 써라. 13 쓰면 틀리는 거죠? 왜? 얘네들은 2번 나왔잖아, 그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동시에 나온 놈은 어떻게 한다? 한 번은 빼준다. 꼭 생각해야 되는 거, 합의 법칙에서는. 알겠지? 너네 합집합하는 거랑 똑같아. 자, 다음 유형 2번에 주사위의 합의 법칙 봐서 955번 봅시다. 자, 털어가는 2개 주사위 던질 때 합이 5의 배수인 경우를 주사위를 2개 던질 겁니다. 주사위를 2개 던질 건데 합이 5의 배수래. 그럼 합이 5의 배수인 건 5하고 10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합이 5인 거 뭐 있어요? 1,4부터 쭉쭉쭉 가서 4,1까지 나올 거고, 합이 4인 거는 4,6, 5,5, 6,4 있겠죠. 여기는 이제 2 있고 3 있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첫 번째 좌표가 1, 2, 3, 4까지 갈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긴 4가지, 여기는 3가지. 이건 동시에 발생하는 건 당연히 안 나오겠지. 합이 4하고 합이 10인 게 어떻게 동시에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없겠죠. 동시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그래서 7가지가 되는 거고, 유형 하나 정도만 더 하고 문제 풀 시간 줄게요. 자, 유형 3번 봅시다. 3번 보면은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 개수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꼭 방정식 부등식이 아니고 방정식 우리가 만들어서 푸는 문제, 즉 여기 뒤쪽에 있는 거 있지? 가격 나오는 거, 저울 추 나오는 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앞에 붙은 개수가 큰 거 먼저 따지면 됩니다. 앞에 붙은 개수가 큰 걸 먼저 따지면 돼요. 지금 음이 아닌 정수 x, y, z는 0, 1,
이런 의미 아닌 정수가 된다는 거야.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10을 만족하는 x, y, z는 몇 개냐? 이런 문제잖아. 그지? 그러면 뭐 먼저 따져라? z 먼저 따져라. z를 먼저 따져라. z를 먼저 따질 거야. 그래서 z가 0도 가능한 거니까 z가 0인 경우, z가 1인 경우, z가 2인 경우, z가 3인 경우까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럼 z가 0이야. 그럼 지네들이 합친 게 뭐가 돼야 돼? 10 돼야 되는 거잖아. 그지? 지네들이 합친 게 1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이제 y가 1인 것부터 해. y가 0인 것부터 하는 게 좋겠네. y가 0인 것부터 해. 0. 그러면 x가 얼마? 10. 얘가 1이면 얘는 얼마? 8. 얘가 2면 얘는 6 해서 4, 2, 0까지 갈 수 있겠지? 그치? 개수 묻는 거니까 다 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이건 6가지. 자, 얘가 1인 경우는 지네들이 합친 게 x 플러스 2y가 얼마 나오는 거야? 얘가 1이니까 7 나오는 거야. 그래서 y가 0인 경우에는 얘는 7. 얘가 1인 경우에는 얘 얼마? 5, 3, 1까지 갈 수 있겠지. 그래서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 z가 2인 경우는 x 플러스 2y가 얘가 2니까 6이잖아. 얘가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또 0인 경우는 얘가 4. 얘가 1인 경우는 얘가 2. 얘가 2인 경우는 얘가 0이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3가지. 마지막으로 z가 3인 경우. 4인 경우는 할 필요 없죠? 4인 경우는 이미 넘어가 버리니까 나머지가 마이너스 나와야 되는데 의미 아닌 정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는 나오면 안 되거든요. 자, z가 3인 경우 해보면은 3, 3은 9니까 x 플러스 2y가 1이 나와야 돼. 그치? 1 더하기 9가 10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얘가 0일 때 얘가 1인 거밖에 못 나오죠. 그래서 몇 가지? 한 가지. 다 더하니까 14가지다. 이런 식으로 따져야 됩니다. 수영도라고 부르죠. 이런 거를. 좋습니다. 여기까지 좀 풀어봅시다. 유형별로 한 2문제씩만 먼저 풀어보고 다 풀고 있지 말고. 자, 보자. 자, 유형 4번은 수영도를 이용한 어쩌고 나왔는데 그냥 교란순열이라고 써놓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 교란순열이라 써놔요. 밑에 보면 있어, 거기에. 그 내용에 보면은 교란순열이라고 완전순열, 교란순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딱 이겁니다, 이거. 거기 뭐 말이 막 이렇게 I 나오고 이런 괜히 복잡해 보이는데 이런 문제예요. 세 사람이 모자를 쓰고 와서 섞어. 그래서 이제 무작위로 하나 집어서 썼을 때 모두 다른 사람 모자를 집을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 문제인 겁니다. 세 사람이, 네 사람이, 5사람까지는 문제에 나오기도 해요. 근데 5사람은 진짜 거의 안 나옵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우린 그냥 답이 44라고 외우고 그냥 시험 보러 갈 거야. 그걸 다 하고 있을 수는 없어. 어쨌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데 요 대표 문제가 이거야. 세 사람이면 경우의 수 2예요. 그냥 맨날 나오는 거야, 이게. 자, 봐봐. 자, 세 사람이 어떻게 쓰는, 2사람 먼저 해볼게요, 2사람.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은 안 돼. 뭐라 그럴까. 그냥 2사람. 2사람인 경우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가 각각 1번 사람의 모자, 2번 사람의 모자라고 생각해봐. 그랬을 때 이거 쓸 수 있는 사람 누구 있어? 2번 인간 있지? 그지? 그리고 얘는 1번이 써야 되겠지. 자기 건 쓰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2사람인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 그 다음 3사람인 경우는 모자가 3개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1번 모자 쓸 수 있는 사람은 2번도 있고 3번도 있죠. 남아있는 게 1, 3번이니까 3, 1 돼야지. 1, 3 돼버리면 3이 자기 모자 쓰니까 큰일 나. 안 돼. 딱 여기 3이 1번 모자 쓴 경우에는 1, 2가 남았으니까 1, 2가 돼야 되겠죠. 몇 가지? 2가지. 2가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4사람인 경우는 4사람인 경우는 모자가 4개 있겠지. 1, 2, 3, 4까지 모자가 있단 말이야. 그럼 1번 모자 쓸 수 있는 사람은 2번, 3번, 4번이 있을 겁니다.
그럼 2번이 1번 문제를 썼어. 그럼 남아있는 사람이 134인데 134는 다 2번 문제 쓸 수 있잖아요. 이제 1, 2가 나왔으니까 남은 건 3, 4야. 그러면 4, 3이 돼야 되겠지. 2, 3이 나왔어. 그럼 남은 사람이 1, 4니까 4, 1이 돼야 되겠지. 1, 4 하면 안 되니까. 2, 4가 나왔으면 남은 건 1, 3이니까 1, 3이 돼야겠죠. 3, 1은 안 되죠. 3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죠. 이거 하나당 세 가지잖아. 그러면 항상 어떻게 되냐면 요 아래 것들도 다 같은 경우의 수가 만들어져요. 한번 해볼게. 자, 3이 나왔어. 남은 게 1, 2, 4거든. 근데 여기는 1은 안 돼. 그래서 1, 4가 돼. 이러면 두 가지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가 두 개 나옵니다. 이거랑 이거 중에서. 1, 3이 나와서 남은 건 2, 4잖아. 그러면 어떻게 4, 2가 될 수밖에 없겠지? 3, 4가 나와서 남은 건 1, 2거든. 그러면 1, 2도 괜찮고 2, 1도 괜찮거든. 그래서 또 역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거 안 할게. 세 가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세 가지 나왔지. 그럼 똑같은 그림이 세 개 나올 테니까 3 곱하기 3 해서 9가지 나옵니다. 9가지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럼 5명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5사람이 될 때는 5사람일 때는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5사람이 나오는데 5개의 모자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 요 1번 모자 쓸 수 있는 사람은 2, 3, 4, 5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네 사람이 1번 모자 쓸 수 있지. 그랬을 때 요거 하나에 다 해보면 몇 가지가 나오냐면 11가지가 나와요. 11가지가.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야? 44가 되는 거야. 왜? 여기에 다 11가지가 나올 테니까. 근데 시험에 이거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없더라고. 나오면 44라고 외우고 하자고 우리. 44라고 외워서 할 건데 시험은 이렇게 나오진 않고요. 이 정도까지는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냅니다. 이 정도까지는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내고요. 이게 규칙도 있어. 여기 이거 3 곱한 이유는 뭐야? 이렇게 3개 나올 테니까. 4사람이면은 같은 그림이 3개 나오니까 3 곱하는 거고 2, 3은 정체가 뭐냐면 이거랑 이거를 더하는 거예요. 여기 4가 요게 지금 4 곱하기 10이란 거잖아. 이 4는 뭐다? 5사람이니까 4 나온 거야. 이 11의 정체는 뭐냐? 여기 있는 2하고 여기 있는 9를 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6사람이 나올 리가 없겠지. 근데 6사람인 문제가 나왔다면은 일단 뭐 곱하기? 6사람이니까 뭐 곱하기? 5 곱하기. 여긴 뭐 나온다? 여기 있는 9하고 여기 있는 44를 더해서 53 나오는데 이건 안 나와. 인간이 아니지. 선생님이 이걸 문제 시험에 냈다면은. 그러면 6사람인 문제를 내긴 하는데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뒤에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냅니다. 6명이 있는데 그 중에 3사람은 자기 모자를 쓰고 3사람은 다른 사람 모자를 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렇게 냅니다. 3명은 자기 모자, 3명은 다른 사람 모자. 경우의 수 몇 가지냐 이렇게 낸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모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자기 모자 쓰는 그러니까 자기 모자 쓰는 사람이 몇 번, 3사람을 골라야겠지. 그치? 6사람 중에 3사람을 고르는 건데 사실 이거는 조합에 나오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운 거고 우리 정에서 처음 배우는 사람들 이 중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6사람 중에 3사람 고르는 게 이거잖아. 이거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20가지 나와요. 6명 중에 대표 3명 고르는 거 중2 때 배웠던 거 그거야. 6명 중에 대표 3명 고르는 경우에 서 20가지야. 그래서 얘네들이 자기 먼저 썼다 치자고. 편하게. 그러면 얘네 3명은 뭐 하면 되는 거야? 교란순열 시키면 되는 거거든. 다른 사람 거 쓰게 만들면 되는 거거든. 근데 3사람인 경우에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 걸 알고 있어? 2가지인 걸 알고 있지. 교란순열 경우의 수가.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냐면 20 곱하기 2 해서 40 되는 거는 문제에 냅니다. 교란순열 문제로. 그러니까 교란순열 문제로 그냥 4사람이 각자 다 자기 거 쓰는 경우의 수 다른 사람 거 쓰는 경우의 수 몇 가지냐 이거는 그냥 답을 외워서 쓰니까. 시험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낸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풀어내는 문제에도 이런 게 이제 있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몇 사람인데 교란순열 경우의 수 구하시오 이렇게는 잘 안 내. 이거 먼저 해봅시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거 나갈게. 해봐요. 못한 건 좀 이따 시간 줄 때 합시다. 한 40분 정도 남겨줄게. 말이 계속 바뀌어. 자, 유형 5번의 첫 번째 문제 봐봐.
976번. 준호가 4종류의 상의, 그러니까 윗도리가 4종류, 바지가 3종류, 신발이 2종류가 있대. 하나씩 선택해서 착용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냐? 4, 3, 2, 24. 이 중에 하나만 쓰면 안 되는, 하나만 입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좌표가 그런 거야. 거의 981번 좀 볼래? 내가 예전에 봤던 중등 심화 교재에는 이렇게 문제가 있잖아. 요거랑 똑같은 그림인데 얘가 더 쉬운 문제거든. 그때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걸 한복 그리기, 나 방금 한복 그리기 한 거거든. 이걸 한복 그리기 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이런 문제였어요. 근데 어디서 출발하는지 안 알려줬어. 이 문제는 여기서 출발하라고 나온 거거든. 근데 내가 했던 문제는 그때 그 책에 있던 문제는 여기서 출발하는지 여기서 출발하는지 주어지지가 않았다고.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냐? 일단 여기서 출발하는 경우, 여기서 출발하는 경우,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첫 번째 A에서 출발 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냐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이렇게 돌리는데 이렇게 돌리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돌리는 방법은 다른 거잖아. 그리는 방법이,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2 곱하기 2 곱하기 2에다가 이거 세 개 중에서 뭘 먼저 하는지도 순서를 정해줘야지. 그치? 세 개 줄 세우기 뭐야? 3팩토리얼이죠? 팩토리얼이라는 게 3, 2, 1 곱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건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건너편으로 넘어가야지. 그치? 건너편으로 넘어가서 그 짓을 또 하면 되는 거지. 이 짓을 또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뭐? 제곱. 이게 A에서 출발하는 경우의 수인 거야. 그 문제의 답이죠. 그 문제의 답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 문제는 그걸 정해놓지 않아. 뭐에서 출발하는지 안 정한 거니까 이번엔 B에서 출발하는 것도 해야 되지 않겠니? 경우의 수는 어떻게 했어? 똑같겠지. 그 답은 뭐야? 이거의 2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경우를 나누면 마지막에 뭐 한다? 합한다. 답은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을 합한 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문제는 2 곱하고 쟤네들 줄 맞춰준 다음에 건너편 넘어가서 같은 것만 해주면 끝나는 거고, 이거는 그거의 2배가 답이 되는 문제인 거고. 자, 다음은 6번 문제. 항의 개수의 고배 법칙. 예, 너무 쉬운 문제예요. 982번 봐요. x 더하기 y라는 괄호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자, 하기 전에 x 더하기 y랑 x 더하기 2y를 곱했어. 이걸 풀면 항이 몇 개냐? 동류항 다 계산하고 나면 항이 몇 개 남느냐 이거지. 그럼 이렇게 해서 x제곱 나오고, 이렇게 해서 y제곱항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xy항 나오고, 이렇게 하면 xy항이 나오지. xy항이 2개 나왔으니까 답은 3개. 이렇게 되겠지. 지네끼리 계산해서. 근데 얘는 그런 일 안 생기지? 왜? 여기는 x하고 y만 있고 여기는 a, b, c, d만 있잖아. 그런 일 안 생겨. 그러니까 여기 경우의 수가 2가지, 여기 경우의 수 4가지 하니까 몇 가지? 답은 서로 다른 항이 8가지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냥 간단한 문제야. 선생님 괜찮지? 오케이. 자, 다음 7번 유형 봅시다. 정수의 자릿수의 고배 법칙입니다. 자,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짝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래요. 너는 이제 합이 짝수, 합이 홀수, 곱이 짝수, 곱이 홀수 이런 문제를 보게 되는데, 자, 일단 두 자리 자연수인데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가 있는데 지네들이 더한 게 짝수 되는 걸 구해볼래? 이런 문제 맞죠? 그죠? 10의 자리와 1의 자리의 합이, 자릿수의 합이 짝수인 것의 개수잖아요. 여러분, 합해서 짝수 나오는 건 언제죠? 그렇지. 홀이나 짝짝일 때입니다. 그쵸? 더해가지고 짝수 되는 거는 홀이 짝수계 있을 때예요. 여기서 말하는 짝수계는 0도 포함입니다. 홀이 2개 있거나 없거나 4개 있거나 6개 있거나 이럴 때는 짝이 되는 거예요. 홀이 홀수계 있으면 더했을 때 홀이 되겠죠.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짝이 맞으면 짝수인 거잖아. 그치? 홀이 홀수계 있으면 짝이 안 맞아. 하나 빈다고. 마지막 한 놈이 빈다고. 그치? 자, 그래서 홀 나오는 거. 그러면 여기 각 자리, 10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홀수 몇 개 있어? 1부터 1, 3, 5, 7, 9, 5가지지?
그 다음에 여기 나올 수 있는 홀수 몇 가지? 5가지. 그래서 몇 가지? 25가지. 여기 이 10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짝수 몇 가지 있어? 4가지. 왜? 2, 4, 6, 8만 나올 수 있으니까.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짝수는 몇 가지? 5가지. 0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20가지. 그래서 답은 몇 가지? 45가지. 이것도 역시 뭐야? 경우를 나누는 거지. 이 경우 나누는 걸 잘하면 정말 쉬워지는데 이걸 제대로 잘 못해. 그래서 경우의 수를 어려워하는 거야. 현이야, 경우의 수가 어려웠던 거는 뭐 때문이야? 경우 나누는 걸 싫어해서 그래. 요것만 잘 넣어가지고 하는 걸 터득하면 경우의 수 단원 자체가 쉬워져요. 어려운 경우의 수는 확통이 나와. 여긴 안 나와. 아, 근데 집합도 어렵게 내면 어려워지잖아. 그지? 문제를 작정하고 어렵게 내면 어려워지죠. 근데 이제 복잡한 그런 것들은 확통에 나와요. 확통에. 여기는 그 수학화 내용이 너무 많이 빠져버린 바람에 극구에서 가지고 온 단원이거든. 이게 경우의 수 단원이. 너네 후배들은요. 이 경우의 수 단원 또 없어지고 10 가봅시다. 8, 9, 10. 자, 요거는 길찾기 문제예요. 길찾기 문제. 길찾기 문제 제일 쉬운 것들 중에 하나죠. 그냥 얘 어디 갔어 근데. 괜찮아. 아, 기다리자.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겠다. 이 똥쟁이 새끼 이거. 제껴. 오면 다시 설명해 주지 뭐. 자, A에서 D까지 갈 건데 B를 거쳐서 가래.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 아이고 왔네. 자, 첫 번째 A에서 D까지 가는데 B를 거쳤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A, B, D 요거 있죠? 그지? 이런 문제, 이 길찾기 문제 중에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왕복하는 거야. 그리고 요 길이 없으면 좋은데 있으니까 좀 더 복잡해지는 거죠. 두 번째, A, B, C, D죠. 세 번째, A, C, B, D. 더 있니?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되는 거잖아, 그지? 한 지점은 한 번만 거치라 했으니까. 그래서 A, B, D, A, B, C, D, A, C, B, D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왕복까지 하려면 좀 더 복잡해지겠지. 그치? 그럼 A, B, D 뭐야? A에서 B 가는 거 세 가지, B에서 D 가는 거 세 가지, 9가지, 세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12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12가지 다 더하니까 몇 가지? 33가지. 아주 쉬운 문제죠. 길찾기 문제는 이렇게 쉽게 하는 겁니다. 거기 마지막 문제가 가운데 몇 개의 길을 더 내면 되겠냐? X개다 해가지고 풀면 돼요. 끝! 그냥 1차 방정식 문제 되는 거야. 요거 중요해. 약수의 개수 문제. 약수의 개수는 중딩 때부터 참 많이 한 거고 약수의 총합을 자꾸 까먹어. 알려주면. 그래서 요걸 좀 잘 좀 이렇게 버무려 볼게. 일단 720은요. 8 곱하기 9 곱하기 1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2가 3개, 여기 2가 하나 있으니까 2는 총 4개. 3은 여기 2개 있고 5는 여기 하나 있는 거잖아. 5의 1제곱, 그치? 그쵸?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공식으로 어떻게 알고 있어? 4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 해서 30가지다. 이렇게 외우고 있잖아. 왜 그런 거냐? 2의 4제곱의 약수가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이렇게 5개가 있거든. 2의 4제곱의 약수가 3의 제곱의 약수가 1, 3, 3의 제곱 이렇게 총 3개가 있거든. 5의 1제곱의 약수는 1하고 5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곱할 때마다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약수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 5개 중에 하나 고르고 3개 중에 하나 고르고 이거 2개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곱하면 그게 약수지. 그렇게 나온 30개의 약수를 다 더하란 얘기잖아. 그럼 30개를 다 구해놓고 더하는 거는 똥멍청이들이 하는 짓이라고. 그러면 안 돼. 못해. 그렇게는. 그지? 약수가 10개만 나와도 그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야. 6의 약수의 총합을 구해라 정도는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을 수 있어. 1, 2, 3, 6 더하면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 못해.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1 더하기 2 더 외워. 왜 그런지는 설명해 주니까 납득이 되면 그 다음에 외우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약수의 총합이 나온다. 왜냐? 이게 뭐야? 얘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뽑아가지고 곱하면 된다 했지. 그게 약수로 했잖아. 그러면 이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와? 방금 말했던 그 약수들이 다 나오는 거잖아. 너네 요 앞에에서 뭐 했었어? 동류항을 계산한
그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 나왔었잖아. 그지? 똑같은 거 아니야? 여기서 하나 고르고 여기서 하나 고르고 여기서 하나 골라가지고 곱할 때마다 다 다른 항 나오잖아. 맞지? 그럼 총 몇 개 나오겠어? 5개, 3개, 2개니까 30개 나온단 말이야. 이거 풀면은 이게 뭐야? 약수 30개 다 나오고 그거에 합이 나오는 거지. 그렇다고 이렇게 써놓고 그걸 전개할 거야? 그러면 안 되겠지. 이거 다 더하니까 얼마? 15. 이거 다 더하니까 13. 이거 다 더하니까 6. 이거 계산해야죠. 아유, 쏘리. 31. 31.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생략할게. 예. 잊지 마세요. 약수의 총합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봐봐. 야, 너네 중간고사 중간고사 범위 수업한 선생님이 기말고사 범위도 수업하시잖아. 그러면 집합 수업할 때 약수라고 했는지 양의 약수라고 했는지 기억나잖아. 수업 시간에 내가 그거 꼭 보라 했잖아. 어떻게 하는지. 좀 들어있어. 약수라고 했었는지 양의 약수라고 했었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이제 경우의 수업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야. 양의 약수의 개수라고 하는지 약수의 개수라고 하는지 그거 잘 보란 말이지. 어? 그 선생님이 만약에 양의 약수라고 굳이 하는 선생님이면은 0도 짝수야.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2도 짝수인 거고. 그래서 양의 약수라고 꼭 언급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잘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나중에 확인사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어. 선생님 0도 짝수인가 이런 거 한번 물어봐야 돼. 우리 책은 좀 왔다 갔다 하더라. 약수라고 할 때도 있고 양의 약수라고 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어? 양의 약수라는 건 자연수 중에서 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원래는 약수, 배수 이런 개념은 정수에서 하는 거거든. 0도 짝수야 원래. 마이너스 2도 짝수예요. 마이너스 3은 홀수고. 근데 원래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집합 배웠던 그 시절에는 중학생들은 이 뇌가 야들야들하니까 너무 약하니까 자연수 중에서만 해보자 이렇게 했던 거거든. 고등학교부터는 정수로 확대시키는 게 맞는 건데 지금은 이게 다 이렇게 점점 올라와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짜리들도 뇌가 야들야들한가 봐. 그래서 자연수 중에서만 그냥 은연중에 하고 있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라고. 알겠지? 자, 그 다음 지불 방법 금액. 야,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니들이 잘 틀리거든. 자, 첫 번째 문제.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너네 그 첫 번째 거 문제부터 풀면 돼. 이거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일단은 지불 방법의 수. 이건 문제 만든 거야. 지불 방법의 수. 바로 2번은 금액의 수. 지불 방법의 수는 답이 뭐냐면 4 곱하기 7 곱하기 6 빼기 1이에요. 문제에 0원은 빼자 라고 나옵니다. 맨날 문제에 단 0원을 지불하는 건 빼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지불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 자, 지불 방법의 수는 왜 4 곱하기 7 곱하기 6인 거냐? 500원짜리가 3개니까 이게 0부터 3까지 가능하잖아. 이거 6개니까 0부터 6까지 가능하고 이거는 0부터 5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4개, 7개, 6개가 되는 거고 왜 1은 빼느냐? 다 0 고른 건 뺀 거야. 0원은 지불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지불 방법의 수는. 금액의 수가 훨씬 더 중요한데 내가 문제를 새로 쓰는 이유는 새롭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책은 좀 별로야. 여기 나온 첫 번째 문제는. 왜냐? 엎어지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 그건 지불 방법의 수하고 금액의 수하고 똑같아 답이. 다르지 않거든? 이렇게 나와야 돼 문제가. 자 봐봐. 500원짜리는 3개야. 이건 신경 쓸 거 없어. 100원짜리가 6개지. 낮은 금액으로 높은 금액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야 돼. 100원짜리가 5개 이상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봐봐. 내가 500원을 냈어. 어떻게 냈을까? 그래. 어떻게? 500원짜리 하나 냈는지 100원짜리 5개 냈는지 알 수 없잖아. 왜 100원짜리가 5개 이상 있으니까. 근데 이 지불 방법의 수에는 500원짜리 하나 내서 500원 내는 거랑 100원짜리 5개 내서 500원 내는 거를 다른 걸로 보는 거야. 지불 방법을 다른 걸로 들어가는 거라고 여기에는. 근데 금액의 수에는 그건 그냥 똑같은 500원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겹치는 게 막 나오니까.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500원짜리 저 동전 교환하는 데 가가지고 넣고 100원짜리로 바꿔오는 거야. 그러면 500원짜리 3개니까 100원짜리 몇 개로 바뀌어? 얘가 500원짜리 몇 개야? 15개를 여기다 엎치는 거야. 그래서 100원짜리가 21개, 10원짜리가 5개인 문제로 바꿔버리는 거지. 10원짜리도 만약에 10몇 개 있었으면 엎치는 거야. 이걸 이쪽으로 엎쳐와야 돼.
혹은 여기 50원짜리가 있었다. 그러면 그 50원짜리 10원짜리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왜 5개 이상이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이 다음에 풀면 돼. 답은 22 곱하기 6 빼기 1이 되겠지. 알겠나요? 요거야. 근데 어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 만약에 이게 또 10원짜리가 만약에 여기서 11개야. 그러면 전부 다 10원짜리로 바꿔야 되겠지. 그지?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만 21개가 나왔어, 문제에. 그럼 답이 뭘까? 우리가 낼 수 있는 금액의 수는 몇 가지라고 할 수 있을까? 22가 맞을까요? 21이 맞을까요? 20이 맞을까요? 21이 맞는 거예요. 그럼 얘는 왜 빼기 1을 안 하느냐? 한 거야. 22 빼기 1 한 거야. 0에서 21까지 총 22가지 경우가 있는 거잖아. 그 중에 0원은 뺀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알았지? 왜 여기서는 21에서 1을 왜 안 빼냐고 물으면 안 돼. 22에서 1 빼는 거지. 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됐나요, 요거? 요거 좀 필요한 거 정리 좀 하고 아래 문제도 풀어봅시다. 해봐요. 자, 이거 해보자. 최단거리 문제입니다. 이거 초딩 때도 나와줘. 이거 봐, 이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거리 구하시오. 이런 문제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한 가지.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거밖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최단거리. 오른쪽 위로 가는 최단거리 구할 때는 왼쪽이나 아래로 가면 안 되는 거야. 맞지? 여기서 올라오는 거 한 가지, 올라오는 거 한 가지잖아. 그럼 여기로 오는 건 오른쪽으로 오는 거랑 위로 올라오는 거 1 합쳐서 2 되는 거지. 1 합쳐서 3 되는 거고 1 합쳐서 4 되는 거고 2 합쳐서 3 되고 3 합쳐서 6 되고 4 합쳐서 10이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확정 가면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걸 배우면 그때는 조금 다른 방법이 있는데 우린 지금은 이렇게 하면 돼. 알았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봐봐. 첫 번째 문제인데 이게 몇 번이냐? 1006번이네. 1006번 문제는 이렇게 좀 잘려 있어. 이런 거에서 얘가 특히나 좋아요.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 구하를 했으니까 오른쪽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면 되는 거야. 왼쪽이나 위로 올라가면 돌아가는 거야. 그지? 거꾸로. 그러지 말자고.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가면 돼. 자, 그러면 A에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건 한 가지잖아. 그지? 또 여기도 내려오는 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 그럼 여기는 몇 가지? 2가지. 여기는 3가지. 여기는 4가지. 여기는 5가지. 이유가 뭐야? 4가지랑 한 가지가 합쳐지니까 5가지 되는 겁니다. 기본 컨셉은 그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3이 내려오고, 여기 내려오는 거밖에 없잖아. 오른쪽으로 오는 거 없잖아, 여기. 그러니까 여기 뭐? 3. 여기서 오는 게 없잖아. 내려오는 거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오른쪽 아니면 내려오는 거란 말이야. 이거밖에 없어,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근데 이게 없으면 내려오는 것만 봐야지. 내려오는 것도 없으면 거기 쓰면 안 되는 거지. 맞니? 얘는 왜 아무도 안 썼어? 내려오는 것도 없고 오른쪽으로 오는 것도 없잖아. 저기서 출발이잖아. 자, 여기 몇 가지? 7가지. 여긴 12가지. 여기 몇 가지? 7가지. 왜? 이거 없으니까. 이거 합치니까 19가지. 여기 몇 가지? 7가지. 둘이 합치니까 답은 26가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너무 초딩스럽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 나오거든? 너네들 접하게 될 거야. 가지 말라. 공사장 혹은 뭐 호숫가. 공사장이 이렇게 있대. 여긴 들어가지 말래. 이렇게 가려져 있어. 그랬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냐는 문제 있지? 이것도 이렇게 하면 쉬워. 한 가지야, 그지? 한 가지라고. 그럼 여기 2가지, 여기 몇 가지? 3가지, 여기 4가지, 여기 5가지지. 여기는 5가지야. 왜? 내려오는 거 다 막혔잖아. 이거 다 막혔잖아, 그지? 내려올 거 하나도 없는 거잖아. 여기 몇 가지? 한 가지. 답은 6이야. 이런 문제야.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색칠하기 문제. 색칠하기 문제는 일반적인 스타일 이런 거랑 특이한 스타일 2가지 정도 공부하면 이제 대체로 다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특이하게 돌아가는지 빙글빙글 도는 게 어떻게 나오는 건지를 좀 잘 보면 돼. 그냥 무턱대고 외우지 말자고. 자, 얘는 일단 그러니까 색칠하기 문제는 크게 봤을 땐 2가지인데 뭐냐면 무조건 한 번 쓴 건 못 쓰게 하는 문제가 있어. 그런 건 그냥 쉬운 문제야. 그냥 5, 4, 3, 2, 1 하면 돼. 그런 거는. 대부분의 문제는 어떻게 나와? 이웃한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해라. 이렇게 나와. 여긴 내가 지금 선을 그어놨지만 그러니까 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웃한 영역에 같은 색을 칠해버리면 경계가 없으니까 그냥 같은 영역이 돼버리잖아. 이웃한 영역을 갖다 구분할 수 있게 색칠하시오. 그러니까 이웃한 영역은 다른 색을 색칠하는 문제로 나온다고. 그래서 이건 다섯 칸이, 이거 그냥 다섯 칸이면 세 개, 다섯 개, 네 칸이면 세 개, 네 개, 다섯 칸이면 세 개, 다섯 개인 걸로 할게. 그럼 여기 총 다섯 가지 색깔이 있어. 그랬을 때 막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하지 않으려면은 제일 많이 인접한 거 먼저 하면 돼. 여기 제일 많이 인접한 애가 누구야? 아, 얘죠. 몇 가지? 다섯 가지. 알겠지? 색깔이 1, 2, 3, 4, 5 있다 칩시다. 1부터 5까지의 색깔이 있어요. 우린 그런 색은 없지만 지구에는 그냥 우리 맘대로 1, 2, 3, 4, 5 색깔이 있다고 칩시다. 아니면은 그냥 숫자 칠하기 하지 뭐. 숫자 쓰기라고 하자고. 여기 괄호 친 건 뭐냐면 다섯 가지 경우가 된다는 얘기야. 5를 칠한 게 아니야. 다섯 가지 경우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인접한 건 누구야? 네. C나 D잖아, 그지? 그냥 해도 되는데, 뭐 C 먼저 해도 돼. 그럼 C 몇 가지? 네 가지. 얘 몇 가지? 세 가지. 얘 몇 가지? 세 가지. 왜? 얘랑 다른 거 칠하면 되니까. 얘 몇 가지? 세 가지. 왜? 이거랑 다른 거 칠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5, 4, 3, 3, 3이 답이에요. 570? 540? 그지? 왜? 27에다가 20 곱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야? 그러면 얘는 뭐냐?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푸는 사람들은 이렇게 풀 거야. 색깔이 총 4개가 있어. 1, 2, 3, 4, 5가 있어. 1, 2, 3, 4가 있을 거란 말이야. 1, 2, 3, 4가 있는데 여기 몇 가지? 4가지. 여기 몇 가지? 3가지. 왜? 이거랑 다른 거 칠하면 되니까. 여기 몇 가지? 이거랑 다른 거 칠하면 되니까 3가지. 여기 몇 가지? 요거랑 다른 거 칠하면 되니까 2가지. 이러면 땡이야. 문제가 생겨. 여기서 문제가 생겨. 어떻게 문제 생기는지 잘 봐봐. A, B, C, D야. 자, A에다가 있잖아. 4가지 칠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특별한 경우를 넣어보자고. 1, 2, 3, 4 중에서 여기다 1 넣었어. 저건 1을 칠한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다가는 1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지? 2, 3, 4 중에 칠하면 돼. 그래서 2 칠하자고. 셋 중에 하나 칠하는 거니까 3가지라고 합시다. 괜찮아요. 근데 여기다가 있잖아. 여기다가 남은 게 요 2하고 다른 거 칠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1, 3, 4가 가능하거든? 근데 여기다가 1을 칠했을 때랑 2, 3을 칠했을 때, 3, 4를 칠했을 때가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 여기다 1을 칠했어. 그러면 여기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 요거랑 다른 거 칠하면 되는 건데 둘이 같은 거지, 지금, 그지? 그러니까 여기 나올 수 있는 게 3가지야. 3가지지, 3가지. 맞지? 여기 다 써볼까? 여기다 1, 1 나와서 여기 나올 수 있는 게 2, 3, 4가 가능하다고. 맞지? 근데 여기서 3을 칠했으면 여기 가능한 게 뭐 있어? 1, 3이 아닌 걸 칠해야 되는 거지? 이웃한 건 다른 거 칠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2, 4가 가능해. 여기 1, 4가 있으니까 여기 4가 칠해진 경우 여기 뭐가 가능해? 2, 3이 가능해. 그지? 경우의 수가 달라져. 여기에다가 요거랑 같은 걸 칠했을 때는 나올 수 있는 게 3가지가 나올 수가 있고 여기랑 다른 거 3, 4를 칠한 다른 3이나 4를 칠한 경우에는 2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 맞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여기다가 1가지를 칠한 경우에는 3가지가 나오고 2가지를 칠한 경우에는 2가지가 나온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이거는 A하고 C하고 같은 경우 이거는 A하고 C하고 다른 경우를 구분한 거예요. 괜히 괄호 치니까 좀 헷갈리는 것 같아. 헷갈릴 수가 있는데 괄호 뺄까? 여기는 뭐 계산하는 거니까 이렇게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온다고.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4 곱하기 3에다가 이거 뭐야? 3하고 4 더하니까 7이잖아. 더하니까 얼마? 곱하니까 84 되는 거예요. 원리 알겠어? 쟤는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단 말이야. 맞물리지 않잖아, 끝에가. 근데 얘 봐라. 얘도 A, B, C, D, E가 있잖아. A, B, C, D가 있잖아. 얘도 A, B, C, D, E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B, C, D, E 마저를 칠할 때 보니까 B하고 또 맞물린다 이렇게. 이것도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야. 결과는 똑같은 결과가 생기는데 일단 여기 칠할 수 있는 건 5가지 나오겠지. 여기 4가지 나오겠지. 여기 1, 2, 3, 4, 5 중에 아무거나 칠해도 된단 말이야. 여기도 1, 2, 3, 4, 5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다 1 칠했어. 여기다 2 칠했어. 여기다 3 칠했어. 여기다 뭐 칠할 거야? 2나 2가 아닌 4, 5를 칠할 수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여기다 2를 칠했어.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 칠했으니까 요거랑 다른 거 1하고 2만 아닌 뭐가 나올 수 있어? 3, 4, 5가 가능한 거야. 근데 여기 4나 5가 칠해진 경우에 어떻게? 두 가지가 나오겠지? 왜? 1, 2, 4랑 다른 거. 1, 2, 5랑 다른 게 나와야 되니까. 맞니? 그래서 여기 뒤에 부분은 어떻게? 이거랑 똑같아. C하고 D하고 B하고 D하고 같은 걸 칠한 경우에는 C에 한 가지, 같은 거 한 가지.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건 세 가지. B하고 D하고 다른 걸 칠해진 경우에는 두 가지 이렇게 된다고. 결국은 좀 이상하다. C. 좀 이상하죠? C까지는 해놓고 시작했어야지. 1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2. 여기는 B하고 D하고 같은 거, 이거는 B하고 D하고 다른 거. 그래서 7 곱하기 12에서 84에다가 5 곱하니까 얼마? 420 아닌가? 맞죠? 네, 420이 나오는 거야. 필기 좀 해놓는 게 좋아. 이거는 사진을 찍어 놓든지. 사진 찍어 놓으면 안 보잖아. 유튜브 안 볼 거잖아. 아, 자, 해봐. 여기까지 숙제 해오기 힘들잖아, 그지? 빨리 풀어. 다 푼 사람은 더 풀 거 줄게. 문제. 뒤에까지 빨리 풀어. 그래서 오늘 시간을